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사흘간의 기록적인 폭우가 끝나고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마음은 하나같이 참담했는데요. 문제는 한 번 피해를 입은 지역이 또다시 피해를 당하는 등 수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흘간 500mm가 넘게 쏟아진 비로 큰 피해를 입은 광주 서구의 한 가구점입니다. 지하 전시장에 물이 차면서 멀쩡한 가구들이 전부 못 쓰게 됐습니다. 버린 가구만 1000여 개, 피해 금액은 4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안 돼. 도움은 안 돼. 천천히 한 발씩 천천히. 하나, 둘. 보시는 것처럼 물이 성인 남성 허벅지 높이까지 차올랐던 흔적이 그대로 있는데요.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집중호우 때도 같은 곳이 침수돼 큰 피해가 났습니다. 5년 만에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어떻게 다시 또 시작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무서워서 사업을 이거 할 수가 있냐고 5년 전에 저희가 당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상습 침수구역인 광주 북구 문흥동 성당 일대입니다. 물이 주택 안까지 들어오면서 가전제품들도 전부 물에 젖었습니다. 내부는 바닥 장판과 벽지까지 모두 갈아야 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곳 주민들도 매번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수 조류 시설인데 그게 완공이 됐으면 피해가 어느 정도 경감이 됐겠죠, 저희가. 현재까지 광주시에 접수된 피해 신고 건수는 1,300건이 넘습니다. 피해 금액은 360억 원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상하기 어려운 재해가 반복되는 만큼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괴물폭우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무섭게 쏟아진 비로 광주에서도 특히 북구 신안교 인근의 피해가 컸습니다. 주민은 급료에 실종됐고 마을은 초토화됐는데 되레 홍수 예방시설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걸음 더 집중 취재 주현정 기자입니다. 터진 둑 사이로 흙탕물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빠르게 흘러갑니다.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하천인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마을 앞길에 세워둔 차들은 겨우 천정만 드러낸 채 둥둥 떠다닙니다. 영상 속의 그 마을, 이 마을 80대 주민은 모두 잠겨버린 집을 빠져나와 마을길을 걷던 중 거센 물살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손으로 묶고 있다가 사람이 절로 따라가는데 여기서 저 끝에 보이는데 못 주고 가거든요. 인명피해뿐 아닙니다. 일대에서만 상가와 주택 70여 채가 물에 잠겼습니다. 주민들은 서방천 홍수 예방을 위해 세운 시설물이 피해를 더 키웠다고 지목합니다. 주민들이 지적하는 바로 그 옹벽입니다. 정인 키높이로 하천 범람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됐는데 되려 마을로 쏟아진 빗물을 가두는 수로 역할을 했습니다. 기록적인 비에 사방에서 넘친 물이 주변보다 지대가 낮은 이곳으로 흘러들었고 서방천의 물이 마을로 넘치지 않도록 설치한 방어벽이 하천으로 흘러가야 할 물길을 막으면서 마을을 고립시킨 겁니다. 물이 빠질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아크릴판을 설치를 해놔가지고 그게 물이 모여버린 거예요, 거기가. 이게 보호하려고 해놓은 게 더 주민을 위험하게 만들어버렸죠, 그게. 20년 전, 30년 전에도 굉장히 많이 왔을 때도 이번같이 대형 사고가 안 난 이유가 이 방벽이 없으면 물이 잘 빠져요. 턱없이 좁고 또 적은 배수구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배수해라고 이렇게 적은 구멍을 뚫어놨는데 안 빠져. 이 공사에만 세금 13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광주시와 북구는 훼손된 방어벽을 정비하고 배수 펌프장을 추가 설치하는 한편 서방천의 유속을 방해하는 광주천 철교 교각을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재난 피해는 커질 텐데 사후 약방문식의 처방만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구조적 원인도 있지만은 특히 기후가 이제는 재난으로 일상화가 되는 상황이 돼서 앞으로 어떻게 근본적으로 대처를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을
기피하게 됩니다. 극한의 재난 상황까지 고려한 면밀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피해는 또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이번 비로 전남 지역 농가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출하를 앞둔 작물을 폐기 처분해야 하는가 하면 농촌마을 역시 극한 폭우의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하지만 농촌 고령화로 복구 작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담양군의 한 멜론 재배 농가. 흙먼지를 뒤집어 쓴 멜론 줄기는 메말라 있고 멜론은 진흙탕을 나뒹굽니다. 이틀 동안 빗물을 머금은 멜론은 곳곳이 움푹 파이면서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출하를 불과 일주일 남겨놓고 있었지만 이번 비로 전부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죽고 싶을 정도 심정이죠. 어떻게 말 표현을 못하고 일주일 후부터 이제 계속 수확하는데 지금 이제 전혀 수확 못해요. 한 2억 정도 이상 지겠습니다. 지금 피해를 봤어요. 딸기 농가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딸기 비닐하우스 안이 말 그대로 아수라장입니다. 딸기 모종이 심겨져 있던 스티로폼은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딸기 모종을 조금이라도 살려보기 위해 농민들이 안간힘을 써보지만 역부족입니다. 그러면 10월 말부터 수확해서 5월 말까지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수해를 입어가지고 이제 이번 농사는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죠. 8동이 있는데 다 지금 8동이 다 지금 100% 다 손해입니다. 작물 피해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농촌마을 한쪽 도로에 냉장고와 선풍기 등의 가전제품과 각종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농촌 고령화로 인해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제때 치우지 못한 겁니다. 이곳부터 100m가량까지 각종 쓰레기들이 방치되어 있는데요. 당시에 침수 피해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우기가 영 어렵죠. 첫째는. 어른들이 많기 때문에 어른들이 못 치우니까. 젊은 층에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친다 하더니 그러는데 나이 있는 사람들이 손 못 되겠다. 전남에서는 이번 비로 주택 반파와 침수가 570여 건, 오리와 닭, 돼지 등 가축 폐사가 29만여 마리, 농작물 7,700여 헥타르가 침수된 것으로 집계돼 잠정 피해액만 352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복구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농민들의 애타는 마음을 더 막막하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가 광주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 작업에 손을 보탰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오늘 낮 12시쯤 지난주 집중호우로 비 피해를 입은 광주시의 한 가구 백화점을 찾아 비에 잠긴 지하층 흙탕물을 정리하고 쓰레기 등을 치웠습니다. 이어 박 의원은 특별 재난구역 선포와 관련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서둘러 달라고 업무 지시한 만큼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주민센터는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이번 지원이 침체된 상권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첫날, 아침부터 주민센터가 북적입니다. 창구 운영 2시간 만에 300여 명이 몰렸습니다. 센터에서 받는 지역사랑 상품권은 신청 후 곧장 쓸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자격 요건과 금액을 확인하는 손이 분주합니다. 맞죠? 네. 저희들이 3번씩 작업했어요. 그런데 하긴 안 해요. 그리고 조금 후에 9월 달에 10만 원 한 번 더 나오니까. 1차 지급으로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을 손에 쥔 시민들. 먹거리부터 생필품까지 사용처는 다양합니다. 저희들은 먹을 것도 사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장도 보고 해서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또 우리 도움이 될 수 있게.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지역 소상공인들. 민생 쿠폰이 골목상권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바랐습니다. 내랑 그런 걸로 인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나마 이제 우리 민생회복 지원금이 나와서 저희 동네로 이제 좀 자주 오시면 또 저희 소상공인들한테 좀 매출에 오를 수 있는 약간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 1차 민생 쿠폰 신청은 오는 9월 12일까지
8주 동안 온오프라인을 통해 이뤄집니다. 전라남도와 각 지자체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대응 인력을 늘렸습니다. 고령층이 많은 지역 특성상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가동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상수도 시설이 없는 지역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데요. 문제는 개인 관정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2021년 기준 개인 지하수 관정이 38만 개에 달하는데 관리와 책임 모두 개인에게 맡기다 보니 관리 사각지대 놓인 관정이 많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흥 저만면의 한 마을입니다. 10가구 정도 사는 작은 동네입니다. 이 마을은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라 집집마다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펌프를 이용해 개인 지하수를 퍼올려 마십니다. 그런데 최근 한 집에서 수질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피부 가려움 증상이 반복되자 순천대학교에 수질 검사를 맡겼더니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겁니다. 46가지 항목을 검사한 결과 총 대장균군이 검출됐습니다. 음영수로 적합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좀 그렇죠. 모르면 좀 몰라도 알고서야. 그래서 막 전부 다 필터를 달고.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곳에서 마을 단위로 관정을 파서 주민들에게 급수하는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은 지자체가 관리합니다. 이 경우 정기적인 수질 검사도 병행됩니다. 문제는 개인 관정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관련 법상 개인 지하수도 1년에 한 번씩 수질 검사를 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모르는 주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30만 원에 달하는 비용도 부담입니다. 지자체도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수질 검사를 안내하고 있지만 농업용수로 관정을 신청하는 사례도 있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로 관정을 신청을 하시거든요. 대단한 조사가 옛날에는 그냥 관정 파도 그냥 등도 안 하고 사용하셨는데 2023년 환경부가 개인 지하수 관정 3,500여 곳을 조사했더니 50곳에서 우라늄이, 780곳에선 라돈이 감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지하수의 경우 관리 소홀과 환경적 요인으로 수질 오염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검사비와 저감 장치 지원 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선정 과정에 절차적 하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관은 오늘 오전 광주시립 제1요양정신병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줄 건 없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 제기된 조직적인 위장 전입으로 인한 위법성을 확인하는 차원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다음 달 13일 자원회수시설 예정지 주민들을 상대로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의 책을 써 논란을 빚은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에 대해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이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강 비서관이 과거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을 부정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는 모습에 가깝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강 비서관이 비상계엄 옹호와 관련된 사과 입장문을 낸 것을 두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다며 국민 통합을 원한다면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